안녕하세요. C 플러스 인터내셔널의 해학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번 동영상에 의해서 클레임 절차, 그 FDIC 계약 조건에 규정된 클레임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이렇게 절차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는데 지난번 동영상에서는 이제 노티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Contemporary Records라고 하는 입증의 근거와 관련된 그러한 절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FDIC 1999년판에 대한 이야기고요. 2017년도에 FDIC이 개정판을 냈거든요. 근데 그 2017년판은 좀 많이 틀려요. 이 절차가. 좀 새로운 것들이 들어가 있고 내용도 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절차 중에서 2017년도에 끼어 들어가고 변경된 내용을 좀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그리고 이 클레임 절차는 시공자 클레임인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발주자도 이제 클레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발주자 클레임은 1999년판인 경우에는 별도의 조항, 그러니까 시공자 클레임은 20.1조항에 있었는데 99년판인 경우에 발주자 클레임은 2.5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규정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2017년도 판에서는 시공자 클레임하고 발주자 클레임이 통합됐습니다. 한 조항에 발주자 클레임과 시공자 클레임이 같이 규정되고 있다. 20.2조항, 20.1조항, 20.2조항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합됐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지금 여기에 써져 있는 것은 이제 99년판에 대한 절차인데, 노티스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입증의 근거를 모아라. 그 다음에 클레임 제출해라.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해라. 그런 다음에 이제 결정된 대로 집행을 하는 거죠. 이런 절차인데 2017년도 판은 2017년도 PD 개정판은 노티스하고 요 컨템플 레코드 사이에 하나의 절차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니셜 리스폰스 라고 해가지고 이 노티스의 적격 여부에 대한 회신을 하도록 하는 절차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공자가 노티스를 했다. 클레임 노티스를 했다. 그런데 그 노티스가 28일 이내에 인지했거나 인지했었어야 되는 날부터 28일 이내에 제출돼야 되잖아요. 근데 시공자가 늦게 제출했다, 노티스를. 그럼 누가 판단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이니셜 리스폰스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17년도 판에 뭐가 더 들어갔냐 그러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노티스를 28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그건 좀 봐주자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에 대한 적격 여부도 이 이니셜 리스폰스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니셜 리스폰스가 틀렸다, 틀린 결정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 리스폰스 4번에 이 절차에 의해서 이 이니셜 리스폰스에 대해서 반대한 측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판은 사실 리스폰스라고 하는 절차가 아니고 agree 또는 determine 하는 결정하는 내용으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현행의 시스템, 99년판의 시스템으로 보면 이 네 번째 절차에 의해서 이니셜 리스폰스 그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럼 이제 컨템포러리 레코드는 뭐 99년판이나 2017년도판이나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레임을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근데 이 클레임 제출이
요 노티스가 28일 이내에 제출되잖아요. 28일 이내에 제출돼야 된다. 인지했거나 인지했었어야 되는 날부터. 근데 요 서미션은 클레임 더큐멘트는 인지했거나 인지했었어야 되는 날로부터 요 42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99전판이에요. 그런데 이 40일 이내에 제출을 못했다. 또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경우에 이 첫 번째 노티스 절차와 마찬가지로 봐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요 Agree and Determination이라고는 2017년도에 새로 들어간 이 절차, 뭐 리스폰스 절차하고 뭐 결정하는 절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은 그래서 여기에서 다룰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절차 조항이 중요한 것은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 극단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노티스를 28일 이내에 못하면 권리 박탈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99년 판에는 여기만 이 권리 박탈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2017년도 판은 클레임 다큐멘트를 40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 경우에도 권리 박탈이 적용됩니다. 굉장히 무서워졌죠. 두 군데 다 권리 박탈 당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새롭게 들어왔다. 이걸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또 다른 절차를 설명드릴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두 번째 절차인 Contemporary Records, 이 클레임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클레임은 입증의 문제다. 입증을 하지 못하면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이제 입증입니다. 이게 입증 자료나 문서나 정보나 등등을 모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입증하는 거는 클레임을 제기한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발주자가 입증이 필요 없는 거죠. 또는 엔지니어가 입증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 클레임을 지금 시공자 클레임을 하는 거니까 시공자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데 뭐 그것을 뭐하라 말하라 이런 규정이 들어갔느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공자가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왜 들어갔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Contemporary Records를 모아라, 확보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엔지니어가 또는 인플로이어가 야 이거를 준비해 이런 자료를 모으세요 라고 하게 되면 그 지시예요. 그리고 따라야 돼요, 시공자가. 그러니까 입증 문서를 모으는데 관여를 한다. 엔지니어 또는 발주자 관여를 한다. 지금 이게 그 현행 조건의 내용입니다. 입증은 시공자가 해야 되는데 왜 관여를 하느냐. 이런 이제 일단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도대체 Contemporary Records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1999년 판에는 그냥 Contemporary Records를 모으세요 라고만 했어요. 그리고 엔지니어 또는 발주자가 지시하면 그 지시에 따르세요 이렇게 했는데 2017년도 판에는 Contemporary Records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Contemporary Records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또는 그 직후에 만들어진 사실적인 기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록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입증의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클레임 하려고 그러면요. 당시에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을 모으고 필요하다면 제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식화해야 되잖아요.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Contemporary Records가 의미하는 거 이거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변호사 의견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Contemporary Records가 아니에요. 전문가 의견서
이 컨템포러리 레코즈가 아닙니다. 자기 주장을 뒷받침받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문서들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컨템포러리 레코즈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컨템포러리 레코즈, 사건이 발생한 그 당시 또는 그 직후에 만들어지는 사실을 반영한 기록물, 이런 것들을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왜 개입하느냐, 시공자가 입증하면 되는 거지 왜 발주자나 엔지니어가 개입을 하느냐, 이건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계약적인 어떤 그런 다툼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컨템포러리 레코즈를 시공자가 준비하고 제출하죠. 그죠? 제출해요. A라는 문서도 제출하고 B라는 문서도 제출하고 뭐 제출합니다. 근데 그게 부족해. 그거 가지고는 평가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엔지니어나 발주자가 내가 왜 도와줘? 그래. 내가 이거 두자. 이랬다. 그러고 나서 이게 당사자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중재나 소송 갔다. 그러면 중재나 소송 갔을 때 발주자나 또는 그 조정도 있죠. 이 피딩은 이제 조정 단계도 있습니다. 이때 발주자가 느닷없이 그때 이런 문서를 제출했었어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결정해 주지요. 자, 이런 주장이 가능할 것이냐?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않을 수도 있다. 이 조항이 갖는 의미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공자가 부족하게 냈으면 발주자나 엔지니어도 그 부족한 것을 확인하고 네가 나중에 그래서 평가할 때 필요한 자료가 뭐 다른 게 있다고 하면 그걸 달라라고 요구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달라라고 요구하지 않고 나중에 가서 그 자료를 내세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자들은 이 컨템포러리 레코드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때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나 문서나 정보들을 발주 엔지니어가 향후에 나중에 가서 자기가 판단하는데 그때 제출해라. 이거는 허용이 안 된다. 그렇게 허용이 안 되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 계약적 근거가 바로 이 절차 조항의 두 번째 그 절차다. 이거 머릿속에 넣으세요. 그러니까 시공자에게 절대 불리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엔지니어나 발주자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긴장하셔야 돼요. 물론 전국적으로 뭐 중재각건, 조정각건, 소송각건 간에 입증의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템포러리 레코드를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중요하고, 그렇지만 아주 얼토당토하지 않은 그런 새로운 기록이나 자료를 나중에 사건 당시에 요구하지 않냐고 나중에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이 이 계약 절차가 주는 계약적 의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를 하셨나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